누가 내 며느리를 무시했다고? 품격 있는 60대 남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본사그룹 회장님이셨습니다. 미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면서 그 남성을 올려다봤어요.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김미나에게 찾아온 이 운명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서 김미나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살 나이, 지방 사립대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오늘이 바로 5성급 호텔 인턴으로서의 첫 출근일이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호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크리스탈 불빛, 정교하게 배치된 화분들과 예술품들이 마치 궁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트룸들이 위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로비 한쪽에서는 그랜드 피아노 연주가 우아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인턴분이시군요. 곧장 다가온 것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완벽한 유니폼 차림에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은 이혜진 주임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컨시어지팀 이혜진 주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정중히 인사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호텔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고 수많은 직원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모든 직원들의 옷차림과 몸가짐이 마치 왕실 직원처럼 완벽했습니다. 이혜진 주임은 미나의 긴장한 모습을 알아차렸는지 다정하게 말했어요. 미나 씨, 여긴 다른 곳과 달라요. 미소가 무기죠. 고객님들은 우리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세요. 이혜진 주임은 호텔 곳곳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박정훈 팀장님이시고 우리 컨시어지 팀을 총괄하세요. 경력이 15년이 넘으시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여쭤보세요. 미나는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팀장은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에 또박또박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베테랑다운 풍모가 느껴졌죠. VIP 고객과 대화할 때의 능숙한 몸짓과 서비스 설명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특히 까다로워 보이는 외국인 고객도 유창한 영어로 몇 마디 말해서 웃게 만드는 솜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과 달리 미나의 삶은 늘 아슬아슬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된 남편 수연이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빠듯했고 시댁은 멀리 지방에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걸 둘이서 해결해야 했던 터라 미나에게는 이 일자리가 절실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친정에서도 딱히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었고 모든 게 둘만의 몫이었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방 사립대 출신인 자신이 서울 한복판의 5성급 호텔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어요. 물론 처음엔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이런 곳에서 경험을 쌓으면 분명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자신도 이곳의 정직원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혜진 주임은 미나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처음 2주는 업무 매뉴얼 숙지와 기본 교육이에요.
고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외워야 하고 호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익혀야 하니까요. 기본 영어 회화부터 시작해서 식당 메뉴, 주변 관광지 정보까지 알아야 할 게 많아요. 그 다음 2주부터는 제가 옆에서 함께 고객 응대를 해보면서 실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나 씨는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진솔한 느낌이 있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성실해 보이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겠어요. 미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선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혜진 주임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버티자. 남편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만의 능력을 키우고 싶었고 더 나아가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면 더 큰 기회도 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당당하게 내가 번 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호텔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이혜진 주임 옆에서 VIP 고객 응대 방법을 지켜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5성급 호텔답게 모든 서비스가 세심하고 정중했어요.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크아웃 후에도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평생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 VIP 고객 한 분이 하루 숙박료만 120만 원이 넘는 프리미어 스위트를 예약하는 모습을 보며 미나는 새삼 이곳이 어떤 곳인지 실감했습니다. 미나 씨, 저 고객님께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 이혜진 주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긴장하며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은 미나의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미나의 솔직한 대답에 고객이 더욱 따뜻하게 웃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이혜진 주임이 다가와 말했어요. 미나 씨, 내일부터는 제가 옆에서 함께 고객 응대를 해볼 거예요.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요. 중요한 건 정성이거든요. VIP 고객님들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알아보세요. 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팀장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첫날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미나는 호텔을 나섰어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저녁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들과 백화점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미나는 자신이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모든 게 낯설지만 분명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낯선 환경이고 모든 게 어색하지만 이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미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의 첫걸음, 그 시작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입사 2주째, 미나는 점차 호텔 업무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주로 매뉴얼 숙지와 호텔 시설 견학으로 보냈고 이제는 이혜진 주임과 함께 실제 고객 응대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로비를 정리하고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복습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혜진 주임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VIP 고객 응대는 따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 팀장이 지켜보고 있을 때면 손이 떨려서 평소보다 실수가 잦았어요. 미나 씨, 오늘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세요. 이혜진 주임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2주차 치고는 정말 빨리 적응하셨어요. 고객님들 반응도 좋으시고요. 어제 그 일본인 사장님도 미나 씨가 예의 바르다고 칭찬하셨거든요. 미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실수할까봐 불안했어요. 특히 박 팀장 앞에서는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항상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경 호텔에 중년의 외국인 사업가가 들어왔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으로 보아 VIP 고객 같았습니다. 이혜진 주임이 미나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제는 미나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주임이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미나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정중히 인사한 미나에게 고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 고객이 딸 생일을 위한 특별한 스위트룸을 찾고 있다고 영어로 말했어요. 미나는 열심히 여러 스위트룸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기본적인 영어 표현으로 호텔의 시설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웠지만 이혜진 주임이 옆에서 도와주니 한결 수월했습니다. 고객도 만족스러워하며 여러 옵션을 비교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루 120만 원대의 프리미어 스위트를 2박으로 예약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미나는 기쁜 마음으로 예약을 진행했어요. 2주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의 예약을 성사시킨 것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수가 일어났어요. 예약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고객의 특별 요청 사항을 잘못 기록한 거였습니다. 딸 생일 파티용 케이크를 초콜릿 케이크로 주문해달라고 했는데 미나가 실수로 바닐라 케이크로 입력한 것이었어요. 결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고객이 확인서를 보며 영어로 물었어요.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바닐라 케이크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케이크 종류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미나가 허둥지둥 컴퓨터를 조작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박 팀장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박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혜진 주임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박 팀장은 직접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미나 씨,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해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케이크 종류도 제대로 못 적으면서 VIP 고객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해요?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손이 더욱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어려웠어요. 외국인 고객도 어색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먼저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영어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며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나를 로비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고작 케이크 주문도 제대로 못 받는 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동네 모텔이 아니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고객들도 어색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기나 해요? 실수 한 번이면 호텔 이미지가 다 떨어지는 곳이라고요. 고객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데? 미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짝! 미나의 오른쪽 뺨을 로비 한가운데서 후려쳤어요. 로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다른 직원들도 황당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어요. 이혜진 주임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의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마음에 가해진 상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박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어요. VIP 고객님 앞에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미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울컥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의 따끔거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이었어요. 지금 화내면 끝이야. 참아. 버텨야 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로비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미나를 바라보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나서지는 못했어요. 박 팀장의 권위 앞에서는 모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로비를 나가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뺨의 따끔거림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케이크를 주문한 외국인 고객도 어색한 표정으로 예약을 마친 후 체크인을 했어요. 나가면서 영어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좀 더 신경 쓰라는 내용이었어요. 고객의 말에 박 팀장은 깍듯이 사과했지만 미나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후 로비는 서서히 평상시의 분위기를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혜진 주임이 조용히 화장실로 따라와 물었어요. 미나 씨, 정말 괜찮아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한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미나는 호텔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미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남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뺨에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올 때 남편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을 모두가 목격했으니까요.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이혜진 주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언니. 걱정 마세요. 미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뺨을 맞았던 그 순간의 수치심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고객들의 당황한 표정, 다른 직원들의 충격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업무를 시작하면서 미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동작을 2번씩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해 보였는지 박 팀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그 일 봤어? 정말 심했던 것 같던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박 팀장님이 들으면 안 돼. 선배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경고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했긴 했어. 고객들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건 좀. 나도 보기 민망했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박 팀장님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경력 3년차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본사랑 줄이 다 있다더라. 호텔그룹 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도 괜히 나섰다가 같이 찍히면 끝이야. 또 다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전에도 박 팀장이랑 부딪혔던 직원 있었잖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미나는 휴게실 문 앞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박 팀장이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미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오후에 박 팀장이 미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나 씨,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대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여기는 다른 곳과 달라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표면적으로는 타이르는 듯 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과를 받은 건지 경고를 받은 건지 애매했지만 일단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남편 수연이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월세며 생활비며 모든 게 빠듯한 상황에서 이 일자리는 절실했습니다. 더군다나 5성급 호텔에서의 경력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였어요. 여기서 버텨야 더 큰 길이 열려. 미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 팀장은 유독 미나에게만 까다롭게 굴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가볍게 넘어가는 일도 미나가 하면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마치 미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나 씨, 로비 정리 이게 뭐예요? 화분 위치가 다 틀어져 있잖아요. 다시 하세요. 고객 응대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더 자신 있게 말해야죠. 걸음걸이도 좀 더 우아하게 하세요. 여기는 5성급 호텔이라고요. 품격이 있어야 해요. 미나는 매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의 트집은 끝이 없었습니다. 화분을 다시 배치해도 아직도 부족해요. 목소리를 크게 해도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라며 계속 지적했어요. 마치 미나를 내보내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미나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대신 틈틈이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몰래 도움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이혜진 주임은 미나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 팀장님 원래 저런 분이에요. 처음 몇 달만 버티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했지만 미나는 이게 정말 나아질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팀장이 또다시 미나를 불러 세웠어요. 미나 씨, 이래서 지방 사립대 출신들은 안 돼요. 고객이 없는 틈을 타서 한 말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듣기에는 충분했어요. 세련미라는 게 없어. 몸에 밴 게 없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미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학력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되받으면 정말로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아나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박 팀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그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네요. VIP 고객님들도 다 알아보거든요. 미나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 지금만 참으면 돼. 마음속으로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미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 수연이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괜찮았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말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자신 때문에 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버텨야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나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점점 미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박 팀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야 했어요. 미나 씨, 또 실수했네요. 박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나가 VIP 고객에게 레스토랑 예약 시간을 설명하다가 30분을 잘못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금방 정정했고 고객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지만 박 팀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미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제는 사과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의 표정은 누그러들지 않았어요. 조심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조심해야죠. 여기 오는 VIP 고객님들이 얼마나 바쁜 분들인 줄 알아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한 번 실수하면 그 소문이 금방 퍼져요. 우리 호텔 평판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어요. 같은 실수를 다른 직원이 했을 때는 괜찮다. 다음에 조심하자고 넘어갔던 걸 미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사흘 전에 이혜진 주임이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도 박 팀장은 웃으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미나에게만큼은 가혹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나가 중국인 VIP 고객의 컨시어지 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던 중 골프장 예약에서 시간을 잘못 기재한 거예요. 오전 10시 예약인데 실수로 오후 2시로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골프장에서 확인 전화가 와서 미리 발견되었지만 이미 고객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상태였어요. 미나 씨. 박 팀장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요. VIP 고객 골프 예약을 잘못 잡았다고요? 천 회장님 예약을 말이에요.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천 회장은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이미 고객님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걸 어떻게 수정해요? 박 팀장이 미나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어요. 이런 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때 박 팀장은 그동안 참았던 화를 모두 터뜨렸습니다. 로비 중앙에서 미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어떻게 해요? 호텔에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알아요? 팀장님, 제발. 미나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박 팀장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 그냥 나가라고. 박 팀장이 미나를 밀쳐내며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호텔 망치려고 작정했나요? 미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바쁜 척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VIP 고객들도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로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텔 정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품격 있는 분위기의 60대 남성 김태준 회장이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자세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어요. 특히 박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본사, 그룹 회장님.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태준 회장은 로비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미나와 당황한 박 팀장,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는 다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금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로비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추태였죠. 무슨 일입니까? 김 회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박 팀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별일 아닙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 차원에서 약간의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룹 오너 앞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팀장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회장님은 호텔 그룹 경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바닥에 앉아있는 미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고객들 앞에서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우리 호텔의 교육 방침인가요? 로비 밖에서도 다 보였을 텐데요. 박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직원이 중요한 VIP 고객 예약을 잘못 처리해서요. 천 회장님 골프 예약을 말입니다. 시간을 잘못 입력해서 호텔에 큰 손해를 끼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예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실수를 했으면 조용히 불러서 지도하면 될 일을 왜 로비 한복판에서 이런 소동을 벌이죠?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해했겠어요? 미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룹 오너가 자신을 두둔해주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가 될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박 팀장이 나중에 더 심하게 보복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팀장이 깊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다고요? 회장님이 박 팀장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시길 바라요. 박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실수가 너무 잦고 VIP 고객 응대도 아직 서툴고 그리고 지방 사립대 출신이라 품격이 부족해서 고객님들이 불편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 사립대 출신이라고요? 회장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업무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출신 학교로 직원을 차별하는 회사가 됐습니까? 그리고 고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로비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구체적인 증거나 기록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박 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팀장님,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죠.
회장님이 박 팀장을 로비 한쪽 구석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동안 미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섰어요. 다른 직원들이 미나를 도우려 했지만 미나는 혼자 힘으로 일어났어요. 옷을 털고 머리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미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회장님과 박 팀장의 대화가 5분 정도 이어진 후 회장님이 다시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실수를 해서 팀장님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죠. 회장님이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김미나입니다. 미나 씨. 회장님이 미나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바로 본사 인사팀에 신고하세요. 우리 그룹은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룹의 확고한 방침이에요. 미나는 놀란 눈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룹 오너 가족이 자신 같은 인턴 직원을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분이 도와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은 로비를 둘러보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입니다. 동료를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또한 출신 학교나 개인적 배경으로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명심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박 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어요. 그룹 오너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당한 것은 팀장으로서 큰 타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미나가 회장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팀장님. 회장님이 박 팀장을 다시 불렀어요. 내일까지 본사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오늘 일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직원 관리 방침에 대해 포함해서 말이에요. 인사팀장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사팀까지 연루되면 자신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호텔을 나가기 전 미나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말했어요. 미나 씨, 힘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본사에 연락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는 깊이 인사했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이 나간 후 로비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화가 난 표정으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혜진 주임이 조심스럽게 미나에게 다가왔어요. 미나 씨, 정말 괜찮아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괜찮아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박 팀장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게 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회장님이 호텔을 나간 후에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업무를 재개했고
박 팀장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평상시처럼 일하려 노력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미나 씨, 진짜 괜찮아요? 이혜진 주임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박 팀장님이 나중에 더 화낼 것 같은데. 걱정 마요, 언니. 어떻게든 될 거예요. 미나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내내 본사에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사팀, 운영팀, 심지어 마케팅팀에서까지 호텔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며 연락이 왔어요. 박 팀장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직원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 팀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미나를 향해 미나 씨, 미안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미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그분 왜 나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셨을까? 평소라면 그룹 오너 가족이 인턴 직원 하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나서지 않을 텐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미나는 남편 수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룹 오너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셨어. 수연은 미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신기해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회장님이 김태준이라고 하시던데 60대 정도 되시는 분 같았는데 정말 품격 있고 카리스마 있으시더라. 미나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연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수연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고 미나를 위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출근해 보니 호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 팀장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본사에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회장님의 직속 비서였습니다. 미나 씨 계시나요? 회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박 팀장이 전화를 받고는 미나를 불렀어요. 미나 씨,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점심시간에 회장님을 뵈어야 한대요. 미나는 긴장되었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인 호텔 근처 고급 카페로 향했어요. 회장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앉으세요. 회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회장님은 잠시 미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미나 씨, 혹시 남편분 성함이 뭐예요? 갑작스런 질문에 미나는 당황했어요. 네. 아, 김수연인데요. 왜 그러시는지. 그 순간 회장님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김수현. 혹시 김수현 아버지가 김태준인가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미나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 씨, 혹시 제가 수연이 애비입니다. 네. 미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수연이 아버지 김태준이 맞아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지방에서 사업하느라 바빠서 며느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요. 미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박 팀장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였다니요. 아버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며느리. 회장님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 혼자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미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의지할 곳 없이 혼자 버텨왔는데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니요. 게다가 그분이 자신의 시아버지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호텔에서 말썽만 피우고.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무슨 말썽이에요? 내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회장님은 미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야 미나는 어제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미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지, 며느리. 하지만 누구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 확실히 알려줘야 해. 회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카페에서 시아버지와의 놀라운 만남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온 미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호텔그룹의 오너 가족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나 씨, 어떻게 됐어요? 이혜진 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과 만나는 게 어떠셨어요? 혹시 문제 생긴 건 아니죠? 괜찮았어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게감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호텔 점검팀이 나왔습니다. 인사팀장과 운영팀 직원들이 함께 와서 호텔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팀장님,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박 팀장에게 엄중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박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항상 직원들의 복지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호텔 서비스 품질에 맞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김 이사님께서 보고받으신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어요. 직원에 대한 공개적 모욕, 출신 학교 차별 발언, 심지어 폭력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평소에는 없다고요? 인사팀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다른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다른 직원분들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점검팀은 직원들을 하나씩 따로 불러서 개별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면담이었습니다. 미나도 호출을 받았어요. 미나 씨,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소 호텔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팀장이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들을 이제 와서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돼요. 미나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저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하셨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관대하셨는데 저에게만큼은 매번 공개적으로 질타하셨죠.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어요. 지방 사립대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발언도 자주 하셨고, 심지어 VIP 고객들 앞에서 뺨을 때리기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인사팀장이 세심하게 기록하며 물었어요. 이래서 지방 사립대 출신들은 안 된다.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아냐?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정신을 못 차렸다. 바보 같다는 말도 하셨고요. 다른 직원들도 개별 면담에서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그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박 팀장님이 미나 씨에게만 특히 심했어요. 정말 편파적이었거든요. 출신 학교를 놓고 놀리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듣는 저희도 불편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점검이 끝난 후 인사팀장이 박 팀장을 따로 불렀어요. 팀장님, 여러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9시까지 본사 인사팀으로 출근해주세요. 박 팀장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겠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발언, 그리고 폭행까지는 우리 그룹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이 다시 호텔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 차원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온 모습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미나야. 회장님이 호텔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미나가 반갑게 맞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룹 오너 가족이 왜 미나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미나가 반갑게 맞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룹 오너 가족이 왜 미나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점검은 어떻게 진행됐어? 회장님이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 끝났어요. 모든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어요. 미나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회장님은 박 팀장이 있는 사무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박 팀장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인사팀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일부터는 본사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호텔 현장 근무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팀장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룹 규정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특히 내 소중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힌 것은 개인적으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며느리? 박 팀장이 깜짝 놀라며 미나를 바라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네. 미나는 제 아들의 아내, 제 며느리예요. 회장님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지방에서 사업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로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던 인턴이 알고 보니 그룹 오너의 며느리였다니요. 박 팀장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본사의 모든 조사가 끝났고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은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나를 도와주지 못한 것, 아니 오히려 외면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혜진 주임은 특히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박 팀장이 자신을 괴롭힌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누구에게나 실수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도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니까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는 괜찮으니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며느리의 선량한 마음을 알아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잘 알겠어. 역시 내 며느리답구나. 아버님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개인 감정으로 그룹 규칙을 바꿀 수는 없어. 대신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내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겠어. 박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나 씨,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어요. 며칠 후 박 팀장은 본사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호텔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미나의 적극적인 선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해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방의 소규모 호텔로 좌천되어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이혜진 주임이 임시로 팀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미나 씨, 정말 미안해요. 이혜진 주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사실 우리 모두 겁쟁이였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괜찮아요, 언니.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미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구나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미나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3개월 수습 기간을 조기에 마치고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VIP 고객 담당 직원으로 배정되었어요. 이는 신입 직원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급여도 상당히 인상되었어요. 축하해, 며느리. 아버님이 호텔을 방문해서 기쁜 소식을 직접 전했어요. 네가 그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야. 정말요? 제가 정직원이 되고 VIP 담당까지 맡는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미나는 꿈만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물론이야. 이건 내 진짜 실력을 인정받은 거야.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으로 얻은 자리란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VIP 고객 응대 평가도 호텔에서 1등이었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는 미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누구도 더 이상 미나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남편 수연과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강남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도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해했어요. 또한 수연이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며 속상해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미나가 워낙 씩씩하고 강해서 혼자 다 견뎌냈잖아. 회장님이 미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견해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야.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미나가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버님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게. 하지만 내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는 거야. 한 달 후, 미나는 VIP 고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진심 어린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으로 많은 VIP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호텔 매출도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어요. 미나 씨 덕분에 우리 호텔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새로 부임한 팀장이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VIP 고객님들도 미나 씨를 콕 집어서 많이 찾으세요. 미나 씨가 휴가인 날에는 아예 예약을 미루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어요. 미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미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어깨, 밝고 환한 미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수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응, 오늘도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미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절망스러웠던 시간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놀라운 반전까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미나는 마음속으로 확신에 찬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자. 나를 지킬 힘이 생겼으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처음 지방에서 상경했을 때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 거대한 도시가 자신의 무대라는 당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미나는 호텔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진 인재로 인정받았어요. 여러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미나는 현재 호텔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곳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켜준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며느리 정말 대견하다. 아버님이 미나의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내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순전히 내 실력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아버님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1년 후 미나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컨시어지 팀 주임이 되었습니다. 정직원 전환 후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한 것이었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로비에서 VIP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문득 1년 전 이 자리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미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호텔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1년 전 자신과 똑같았어요. 첫 출근인가 보네.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컨시어지 팀 김미나 주임이에요. 그 젊은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저 주임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해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요. 지은 씨,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미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와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어요. 지은 씨,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해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감사해요, 주임님. 그날 저녁, 미나는 아버님,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미나야, 오늘 새로운 인턴이 왔다며? 아버님이 물었어요. 네, 정말 열정적인 친구예요. 1년 전 저와 똑같더라고요. 그 친구도 미나처럼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선배가 있으니까. 회장님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미나야, 이제 정말 확신하는데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감사해요, 아버님. 그 강함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버님이에요. 아니야, 그건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야. 나는 그냥 네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야. 미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자. 그날 밤 미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미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한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지켜봐준 가족의 사랑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힘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